돈이 되는 뉴스 시작합니다.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장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불 켜져 있습니다. 이제 좀 편안하게 볼 수 있을까요? 바닥은 잡은 건가요? 일단은 좀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완전히 안심하기에는 좀 이르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전일 워낙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큰 폭으로 상승세가 나오다 보니까 오늘 예상과는 다르게 약간은 좀 시장의 변동성이 좀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오늘 마무리까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또 미증시의 오늘 또 금요일 흐름이라든지 주말 동안의 이벤트에 따라서 다음 주에 또 어떻게 흐름이 달라질지 모른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계속 염두는 좀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긍정적인 시그널도 없는 건 아니지만 완전히 우리가 안심하기에는 좀 이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증권가의 시각들도 대부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흥부는 아직은 할 때는 아니다. 어느 정도 바닥은 다지고 가고 있는 신호는 있지만 완전히 안정된 장세를 찾기에는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다음 볼까요? 수급 3대장 연중 최저치로 떨어졌다. 이게 뭔가요? 이제 연중 최저치로 수락한 수급 3대장은 우리나라 이제 대표적인 기업들이 아무래도 좀 외국인들의 이런 매수세가 좀 사라지고 또 외국인들에서 이런 선호도가 많이 사라지면서 이러한 이름이 좀 붙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 배터리 단, 양극재 단이 추락을 했다가 어제 조금 이제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예. 네. 사실 우리나라는 코로나 때 이제 동학개미 운동이라는 이런 수식어가 붙기는 했지만 사실 외국인의 수급이 굉장히 절실하고 굉장히 필요한 그런 마켓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뭐 실적적인 부분들이 뒷받침되지 않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약간의 이런 실망스러운 모습과 또 이제 매크로적인 불확실성도 지금 굉장히 심화가 된 상황이고 또 중동 리스크에다가 여러 가지 고환율, 고금리, 우리나라에 투자할 만한 그런 매력도가 많이 떨어진 건 사실이다 보니 지금 외국인의 귀환이 굉장히 절실한 상황이라고 저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이 올 수 있을까요? 사실은 어제 오늘 조금 뭐 사기는 하고 유가증권 시장 중심으로 오늘도 삽니다. 의미 부여 가능한 건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저는 뭐 이틀 정도 매수세가 들어오긴 했지만 지금 꽤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 꽤 긴 시간 동안에 매도세가 있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외국인의 매수세가 완전히 돌아서기까지는 환율이 좀 안정화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리스크, 사실 우리나라 만약에 외국인의 입장에서 아시아 증시에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보다는 일본 쪽이 조금은 더 매력도가 있고 실제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일본 쪽에 조금 들어가는 게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왜 그러는 걸까요? 일단 부동산이 일본에서 오랜만에 크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일본의 자산들이 좀 좋은 신호들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보다는 아시아 증시에 투자를 한다면 일본 쪽에 좀 더 매력도를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나라는 환율이 좀 안정이 되고 여러 가지 좀 중동의 리스크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대표적인 기업들의 실적이 좀 돌아와야지 외국인들이 실질적으로 매수에 가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적극적으로 우리 시장에 참여를 할 때는 아니라고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신규 매수보다는 그냥 보유? 그냥 홀딩인가요? 아니면 매도도 고민을 해야 되는 자리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일단 개인 투자자분들은 매도까지는 고려할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물론 지금 시장에 제가 부정적인 말씀을 좀 많이 드린 건 사실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렇게 보시나요? 일단은 뭐 아직까지는 좀 해소된 부분이 없기는 하지만 더 이상의 하락은 왜냐면 지금 예탁금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좀 줄어든 상황이긴 있죠. 하지만 신용 잔고도 많이 감소가 됐고요. 그리고 더 이상의 매도세가 나올 만한 그런 이유는 안 좋은 소식들은 거의 다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을 부추기지는 않을 것 같아서 차라리 지금은 조금 기다리더라도 약간의 추세적인 반등이 나올 때를 기다렸다가 그때 좀 어떤 제스처를 취하는 게 낫지 않을까. 아직은 좀 이르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갈게요. 빨리 주식앱 다시 깔아.
이런 이야기가 나오나 봐요. 두 번째 꼭지입니다. 반등하는 2차 전지, 반도체 어디에 집중을 해야 할까?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시는 모양이에요. 네. 여기 나와 있는 건 또 의료 AI네요. 예. 일단 요거부터 볼게요. 요거. 네. 예. 일단은 저는 반도체가 매력적으로 반도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일단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일단 뭐 워낙 고부가 가치 이제 디램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실어주는 상황이고요. 이게 단순 기대감이 아니라 내년으로 봤을 때 이제 2024년에 AI 시장이 원년해가 될 거라는 것은 우리가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네. 그를 필두로 해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실적은 더욱더 좋아질 거라고 전망이 되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는 꼭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고민을 하는 게 2차 전지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맞습니다. 들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2차 전지 쪽은 지금 쇼커버 물량이 이제 들어온다라는 얘기랑 그 다음에 2차 전지 쪽이 아무래도 전기차 세계적인 전기차 수요가 지금 둔화되고 있고 매크로적인 환경도 불확실성하다 보니까 예. 전기차를 굳이 필수 소비재도 아닌데 굳이 사야 되나라는 이런 의견들도 있는 상황이라서 당분간은 좀 업황적인 그런 반등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2차 전지도 어느 정도의 계속해서 기술적 반등 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나올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뭐 신규 투자에 대한 부분은 좀 보수적으로 보실 부분 좀 보수적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뭐 무리해서 비중을 확대하거나 하시진 않더라 하더라도 저는 일단은 보유하고 좀 더 지켜볼 메리트는 있다라고는 생각합니다. 가격적으로 낙폭과대 구간이기 때문에 과매도 구간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기술적 반등은 노릴 수 있다. 배터리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면 가장 강하게 나올 종목군이 어디일까요? 일단 뭐 반도체는 아시다시피 뭐 지금도 워낙 좋지만 반도체 네. 쪽에서는 뭐 HBM 쪽이나 이쪽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차 전지로 보면은 저는 포스코 그룹주,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그리고 에코프로에서는 에코프로 BM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일단 2차 전지 장비 쪽도 괜찮지만 뭐 이제 소재 쪽 해서 CNT 도전제라든지 도전제 같은 경우에는 양극재랑 음극재 이런 단점을 좀 보완해주고 장점을 극대화시켜주는 그런 소재거든요. 네. 그래서 이쪽도 저는 좀 앞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계속 좀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대장주들이 올라와줘야지 그 밑단에 이제 소부장 종목들도 같이 따라 올라와 주겠죠. 네. 아침에 개장 전에 브리핑을 해드린 내용인데 2등주의 의미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어제 이 2등주 자리 차지 싸움이 아주 치열했습니다. 맞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과 SK 하이닉스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 장중에는 나타났는데요. 시가총액 어제 종가 기준으로 기입을 해봤습니다. 삼성전자야 워낙 이제 압도적으로 많은 시총 기여도가 있기 때문에 거의 안 바뀌고 뭐 산업 성장군의 이제 힘에 따라서 한 5년 주기로 2등 자리는 교체가 돼 왔습니다. 작년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하이닉스 밀어내고 올라왔는데 지금 1년밖에 안 됐거든요. 네. 근데 벌써 2등 자리 놓고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상황. 2등주의 교체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저는 교체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는 보고 있어요. 다시 배터리에서 반도체로. 네. 예. 일단 뭐 2차 전지 자체를 나쁘게 보는 건 아니지만 예. 지금 당장 실적으로 찍힐 수 있는 쪽이 어디인가를 생각을 해봤을 때는 네. 반도체 쪽이 좀 더 유력하기 때문에 그리고 기대감을 실어갈 수 있는 AI라든지 HBM에 대한 이야기들 계속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하이닉스는 살짝 투자에 대한 부분은 이제 공정 전환으로 좀 더 관망하면서 지켜본다고는 했지만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설비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공격적으로 단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기대감은 좀 지속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세트처럼 SK 하이닉스도 계속해서 강세가 나와서 아마 탈환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투자를 신규로 한다면 반도체 탑픽은 뭐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 한미 반도체를 아무래도 이제 대장격으로 계속해서 시장에서 강세를 이어갔는데요. 한미 반도체 말고도 좋은 종목들은 지금 제가 봤을 땐 제 기준으로는 좀 많거든요. 뭐 프로텍이라는 종목도 지금 차세대 레이저 장비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앞으로의 성장성도 또 있을 것 같고 이오테크닉스라든지 정말 많은 종목들이 반도체 쪽에서는 매력적인 구간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 약간의 고가권에 있는 종목들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이 힘든 시장에서의 이 역경을 계속 이겨내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도 저는 쉽지 않은데 그거를 지키고 있다는 건 그만큼 또 메리트가 있다라고 역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들 중에서는 매력적인 기업들이 좀 많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한미 반도체를 그 중에서도 탑픽으로 꼽아주셨습니다. 다음 볼까요? 혹시 여기 선택지 가운데 봐야 될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은 아까 그 AI 쪽 AI. 그럼 다음 네. 이슈로 넘어가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오늘 굉장히 빠르게 회복 속도를 보여주는 주가상, AI는 의료 AI였습니다. 루닛, 뷰노, JLK가 3대장이고 4대장까지 확장을 하면 딥노이드가 후발로 편입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각각 그 판독할 때 도움을 주는 AI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인데요. 과거에는 1차 상승기에는 실적이 안 잡히고 기대감만으로 올랐다면 이제는 실적이 가시권에 들어갔다라는 재료로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일단은 AI 시장을 제가 이제 앞전에도 또 반도체와 엮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의료 AI는 AI 쪽에서도 저는 굉장히 좀 계속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워낙 고령화가 되고 있고 전 세계 지금 IT와 AI가 접목한 산업이 굉장히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건강과 직결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의료 AI는 좀 더 빠르게 발전 속도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헬스케어 AI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계속해서 연평균 성장률도 굉장히 크게 한 20배 정도가 이제 2032년 기준으로 해서 20배 정도가 커질 시장이라고 전망이 되는 상황이고 신약을 개발할 때도 AI를 활용했을 경우에 조금 더 좋은 이점들이 많아요. 금액적으로도 절감이 될 수가 있고 정확도 쪽에서도 또 AI를 활용했을 때는 좋은 시너지 효과가 많기 때문에 시간도 줄어든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한 이점들도 많은 상황 속에서 또 지금 AI 관련돼서 저는 앞으로 의료 쪽은 계속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기대감으로 굉장히 큰 상승 탄력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굉장히 낙폭이 컸습니다. 근데 다시 돌려줄 수 있는 재료는 무엇이 있을까라고 봤을 때는 역시나 실적을 좀 손꼽을 수가 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지금 대표적인 기업들은 내년에 실적 성과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충만한 상황인데 거기에다가 또 수출 이슈가 있잖아요. 그래서 또 정부에서도 지금 수출 쪽, 왜냐하면 제약바이오 기업들 말고도 지금 IT 기업들도 의료 AI 시장에 뛰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이 시장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선점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정책적으로도 계속 뒷받침을 해주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금 뭐 동남아라던가 미국이라던가 유럽이라던가 실제로 뭐 FDA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쪽도 많고 지금 계속해서 판로를 확장해 나가기 위한 노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실적으로 연결이 돼서 가시화된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2차 랠리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차 랠리 가능한 쪽을 의료 AI로 보셨는데 탑픽은 뭔가요?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 것 같으세요? 솔직히 오늘 좀 탄력을 보니까 이제 원래는 루닛이 좀 더 대장격이었는데 오늘은 뷰노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근데 저는 일단 딥노이드도 제가 좋아하는 좀 기업 중에 하나인데 일단 동남아 시장과 또 지금 북미 쪽 지금 유럽에서도 인증을 기다리고 있고 미국에서도 FDA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또 이제 딥 AI라 그래서 시리즈물로 계속해서 발전을 해 나가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저한테는 좀 매력도가 있게 다가왔고요. 딥노이드가 오늘 상대적으로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는 시세가 좀 약하기는 하지만 이제 저는 좀 괜찮은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딥노이드까지. 뷰노하고 딥노이드 두 종목에 주목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통적인 대장은 사실 루닛
시긴 했습니다. 흐름들 같이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의료 AI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 또 채팅이 활발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피아펑즈님께서 2차 전지는 성장주고 반도체는 한물 같은 것 아닌가요? 이렇게 글을 올려주셨고 또 여기에 무상사님께서 인공지능이건 자율주행차건 모든 게 반도체를 다량으로 필요로 하니까 반도체 수요는 수십 배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사실 이제 레거시 쪽의 반도체만 보자면 성장보다는 회복의 그쵸. 신호가 더 가까운데 지금 AI 반도체 칩은 이제 개화하기 때문에 그쪽은 또 성장 산업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하는가 이 관점이 중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회복 사이클로 보세요? 성장주로 보세요? 반도체. 지금 말씀하신 그 안에서 정답이 예. 좀 다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일단 반도체도 전통적인 이제 업황 사이클이 다시 찾아왔다는 시각으로 볼 수 있겠지만 그거는 뭐 낸드라든지 디램 가격이 상승한다 그쪽에 초점을 맞추면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AI 시장이 붙었습니다. HBM, DDR5 이런 고부가 가치 제품이 이제 단순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로 사용이 되고 내년에는 좀 더 숫자로 찍힐 거기 때문에 네. 저는 성장으로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업황 예. 사이클 플러스 성장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다양한 산업에 쓰이기 때문에 예. 확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갖추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다른 반도체에 비해서 잘 주가 지지를 받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맞아요. 하이닉스가 이제 HBM에 또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다 보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AI, 반도체 자연스럽게 꼬리를 물고 질문을 드릴 수 있는 게 로봇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요즘 로봇도 흐름 굉장히 좋거든요. 왜 이렇게 로봇의 강세가 있다고 보세요? 결국에는 이제 AI와 로봇 좀 연결지어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우리 왜 연초에도 잘 생각을 해보면 AI 관련주, 로봇 관련주 좀 같이 움직이는 흐름이 나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성장, 차세대, 이제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로봇과 AI가 결합한 상품들이 우리 삶 속에 녹아들 거라는 이런 전망들이 나오면서 결과론적으로 같이 가는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성장주들의 이런 좀 눈에 띄는 좀 네. 탄력이 나오는 가운데서 로봇주들도 낙폭과대가 굉장히 있었습니다. 또 거기다가 지금 실적보다는 약간 기대감을 실을 수 있는 이런 로봇 쪽에서 왜 대기업, IT 기업들의 계속해서 출사표를 던지는 부분이라든지 또 2024년에는 좀 더 투자 계획을 늘려간다라든지 이런 소식들이 들려오면서 로봇주들도 AI주들과 같이 동반적으로 성장주에 대한 기대감이 실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AI처럼 로봇도 대응 가능 구간이라고 보세요? 저는 로봇 좋게 보는데 네. 사실 로봇주들은 지금 오늘 제가 좀 놀랬던 건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호예수 물량이 6일에 나오는데도 6일, 불구하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추세를 원래 보통 보호예수 물량이 나오는 것을 시장에서 감지를 하면 네. 이제 매도 물량이 더 많이 나오거든요. 걱정스러운 네네. 매도 물량이 나오게 되는데 오늘은 의외로 또 상승세를 굉장히 잘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로봇주들도 지금 당장의 찐 반등이 다시 낙폭가대를 채우는 이런 기술적인 우상향이 쭉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네. 조만간 로봇주들도 좋은 모습이 나와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오늘 좀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렌시스라는 종목도 그렇고 최근 로봇주들 중에서 강세가 나왔던 종목들 위주로 보시면 또 괜찮은 투자 성과를 거둘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약간 이렇게 흘려서 보고 오긴 했는데 두산 로보틱스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시총이 거의 비슷해졌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이렌시스는 무슨 기업인가요? 이렌시스도 이제 로봇 관련 기업으로 좀 엮여 있는 기업인데 최근에 이제 협동 로봇 쪽으로 해서 같이 시장에서 각광을 많이 받았던 기업입니다. 예. 전통적으로 이제 산업용 로봇이 시장을 사로잡았죠. 근데 이제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협동 로봇 시장이 이제 앞으로는 좀 시장에서 좀 더 주목을 받을 것 같은데 예. 그도 그럴 게 두산 로보틱스가 세계적인 협동 로봇 기업이거든요. 근데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을 했고 또 굉장히 성공적인 IPO를 마쳤고 또 지금 시장에 상장이 돼서 최근에는 하락폭이 컸지만 뭐 시장 영향도 있었고 일단은 실적적인 부분에 대한 불안감이 있으신 투자자분들도 많을 수 있긴 하겠지만 결국에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협동 로봇이 쓰임새도 더 많기 때문에 앞으로 확장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렌시스도 또 연결 기업이기 때문에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오늘은 좀 빠지고 있는데, 네,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로봇 산업에 대해서 긍정 평가를 받아봤습니다. 다음 네이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아마 개장 바로 직전에 있었을 거예요. 3분기 실적, 매출은 예상보다는 밑돌았고 작년 같은 기간보다는 성장했고 이익은 예상을 웃돌았습니다. 컨센서스 상회죠. 작년 같은 기간보다 15% 증가했습니다. 3,800억 원 이익이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뭐 네이버 어떤 거 사용하세요? 뭐 검색 포털 사이트는 당연히 이용을 하실 네. 것 같고 뭐 커머스, 핀테크, 컨텐츠 등등 웹툰이나 소설 뭐 이런 것도 보세요? 저는 웹툰도 많이 보고 쇼핑을 많이 즐겨서 해요. 왜냐하면 그 네이버 페이가 적립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그 재미가 쏠쏠해서 굉장히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매출에 또 기여를 하셨습니다. 네. 예, 네이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세요? 오늘 굉장히 강하죠, 시세도? 일단 네이버 하면은 카카오랑 비교를 그동안 많이 좀 했는데 일단 저는 네이버의 흥보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괜찮다라고 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일단 오늘 이제 네이버의 실적을 좀 봤을 때 AI 쪽이 원래 기대감이 실렸고 AI가 이제 앞으로의 그 네이버라는 기업의 새로운 먹거리라고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을 했고 그로 인해서 최근에 시세가 좀 괜찮았습니다. 물론 시장이 빠짐에 따라서 같이 좀 둔화가 된 부분은 있었지만 일단은 네이버 지금 AI 쪽 사업의 속도가 나쁘지 않아요. 삼성전자와 협업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그 이번에 그 최수연 네이버 대표의 얘기를 들으면 AI 쪽의 성과가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다라고 실질적으로 말도 했고 오픈 AI가 세계적인 AI 시장에서 이제 석권을 했지만 저는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언어 모델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나라 AI 시장을 잡기 위해서는 그동안 수없이 긴 세월 동안의 검색 시장에서 이제 1위를 차지했던 네이버가 우리나라 안에서 이제 1위를 차지했던 네이버가 그만큼 데이터를 많이 쌓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우리나라에 특화된 데이터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AI, 우리나라 내에서 AI 시장에서는 저는 네이버가 굉장히 좀 시간이 좀 지나서는 자리매김을 좀 크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사우디 쪽 또 사업에 대한 이슈 모멘텀도 가지고 있고 또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최근에 3천억에 대한 자사주 소각 소식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보통 매입에서 그치는 경우들이 많은데 자사주 소각까지 연결을 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주주 친화적인 정책으로 봤을 때도 이런 부분도 저는 투심을 좀 살게 만들어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이버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단답형으로 시간상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자리 네이버 사도 됩니까? 저는 예스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요.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